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유튜브의 MC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순환기 전문의 최재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해보건병원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의 곳곳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 이 심장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평소에 이제 간단하거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증상 중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그 두근거림에 대해서 볼 건데, 환자분들이 두근거린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부정맥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심장은 분당 이제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원인이 있거나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심장 분당 이제 100회 이상으로 뛰게 될 때 우리가 두근거림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충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이제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심장질환,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평소에 이제 심한 스트레스나 과도한 음주, 흡연이 이제 주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상 심장은 분당 60에서 100회에서 규칙적으로 뛰게 됩니다. 근데 부정맥이라 하면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이제 모든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보통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00회 이상 빨리 뛰는 빈맥, 60회 미만으로 뛰는 서맥,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이제 불규칙한 부정맥들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딱 요러면은 정말 진단을 해보거나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전문의사 만나가지고 우리 최 과장처럼 계신 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커피나 녹차 같은 이제 카페인 음료를 마셨을 때 확실히 두근거림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때는 기본적으로 심전도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주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화장실에서 혹은 주부들은 설거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진다거나 할 때는 꼭 이제 부정맥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카페인이든 음료는 거의 성인 기준에 쓸 때 하루에 한두 잔을 꼭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일상적으로 드시던 음료들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생기거나 일상 활동을 하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가벼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증상이 생긴다면 꼭히 가장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검사 보면 확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래에서 와서 심전도 검사만 해도 기본 부정맥은 대부분 이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중에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기본적인 심전도로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래에서 상담을 하고 24시간 심전도 검사, 홀터라고 있습니다.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혹은 48시간 검사를 해서 우리가 몸에 간단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요새 거는 샤워도 가능한 기계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평소에 그 부정맥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이 구조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같이 동반돼서 부정맥이 유발되는 건 아닌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울 때 부정맥이 좀 더 심해져나 해가지고 내가 이 증상이 많이 나빠질 수 있겠다, 굉장히 좀 두려움이 떠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 한파 때 어떻게 하면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추위 자체가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하진 않지만은 추운 날씨에는 심혈관 수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 혈압,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런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추운 날 같은 경우 코로나가 조용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새벽이나 아침 운동보다는 이제 오후나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부정맥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잠잠해져가지고 새로운 계획상 이제 어르신들 보면 이제 예전에 하던 새벽 운동 시작했다, 굳이 추운데 나가서 그지? 그렇게 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막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해진다, 이렇게 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이제 대부분의 부정맥 치료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또 부정맥은 약물 치료하면은 호전이 되거나 또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적절한 상담과 그다음 심전도 검사, 기타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환자가 그 증상 호전과 이제 완치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김해보건 유튜브의 자랑, 그것이 알고 싶다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건 보겠습니다. 파가 많은 편인데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화병이라는 이야기를 네. 신경과나 정신과나 심장내과에서 공통적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좀 어떠신가요? 공식적으로 화병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많은 스트레스, 심한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이제 가족의 사망이라든지 다른 개인적 큰 스트레스가 실제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 혹은 이제 오래된 지속적인 화병 같은 스트레스가 부정맥에 실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부정맥을 새로 유발시키거나 기존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부정맥이 의심된다 안 된다 내지는 뭐 이렇게 진단받았다 안 받았다 관계없이 화를 많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겠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부정맥, 공황장애, 두근거림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것도 많이 물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연예인들이나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자기가 공황장애를 시절 알았다고 이제 커밍아웃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증상으로 봤을 때 두근거린다는 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딱 꽂히니까 공황장애하고 부정맥하고 두근거림 이게 세 개가 혼용되거나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번 간단하게 정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제 단순 부정맥 환자도 있고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공황장애가 없는 부정맥 환자분들은 이제 증상이 이제 사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확실한 부정맥 증상만 이제 호소하게 되는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특성 혹은 갑작스럽게 심리적인 이제 증상과 더불어서 부정맥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근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저희가 진료를 보면은 실제 한 10에서 20% 정도 부정맥이 동반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있어서 꼭 심전도 검사하고 부정맥 검사를 해서 부정맥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신경정신과 진료를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주변 분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부정맥이 있을 수 있고 부정맥만 단순히 있을 수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구분을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 꼭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뭐 커피 결국은 이제 성분중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카페인이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렇게 여쭙는 것 같고, 이거는 또 어찌 보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부정맥이 있는 사람인데 카페인 음료를 절대 마시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카페인 종류를 마셔도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고, 사실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이제 두근거림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커피를 마시고 괜찮았던 분이 최근 들어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두근거림이 시작됐다라면은 그건 새로 이제 부정맥 혹은 빈맥이 유발되는 경우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 없던 증상이 나타나면은 내원하셔서 심전도 검사나 이제 기타 검사를 해서 판별을 하시고 카페인 음료를 계속 마셔도 될지 아니면은 이제 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이제 좀 중단해야 될지를 같이 판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인 성분 자체가 부정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진단 받으셔야겠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부정맥 환자에게 운동이 필요한가요? 이게 결국은 운동을 하면은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이 뛰게 되니까 부정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쭙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이제 부정맥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면은 괜히 더 유발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벽이나 아침에 이제 그런 혈관 수축이 올 수 있는 그런 때 말고 낮이나 오후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 본인이 하거나 힘들지 않을 정도의 10분에서 30분 사이에 유산소 운동은 부정맥을 포함한 모든 심장질환, 고혈압, 뭐 이제 심혈관 질환, 심부전, 판막 질환 모든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이 있다고 운동을 뭐 안 하거나 뭐 운동을 못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예, 오늘 요 촬영 어떠셨습니까? 네, 이제 이런 유튜브 촬영을 오늘 처음 해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편하게 또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상 중에 많이 나타나는 맥박의 사소한 변화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심장질환의 단초가 되거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